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사법부의 시간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톱입니다. 사법부의 시간이다. 이것은 헌법재판소, 그 다음에 이재명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법원 둘 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와 우리나라 법원 양쪽 사법부의 시간이다.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시간 싸움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빠를 것인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판결이 먼저일 것인가, 이제 이런 건데요. 머니투데이도 이런 제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이 멈췄다. 이제 헌재의 시간이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잠복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것을 요점만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그 심판도 최장 6개월 동안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것은 계엄 선포가 위헌인가 하는 거하고 내란죄가 성립할 것인가, 이제 이거거든요. 간결하게 말하면 그런 건데, 그래서 금세 끝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엄 선포가 위헌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것이 그 법리적으로 학자들마다 의견이 많이 갈려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 여론과는 무관하게 법리적인 차원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헌법재판소 심리를 하면서 증거, 증인들, 일반 형사재판하고 비슷합니다. 증인들, 여기에 관계되는 장관들, 그 다음에 군 장성들, 그 다음에 그 예하 부대의 뭐 영관급 장교들, 일반 병사들 일일이 다 증인으로 부르고 그들이 한 행동들, 그날 저녁에 있었던 전화 내용들, 주고받은 통신들, 이런 거 다 일일이 증거로 채택을 하기 시작하면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란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뭐 지난번에 그 노무현 탄핵, 박근혜 탄핵, 그 두 전직 대통령 탄핵 때에는 60일 남짓, 90일 남짓의 결판이 났다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그 법이 정한 6개월을 다 채우고도 모자랄지 모른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여기서 잠시 멈춰서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힘 닿는 데까지 끝까지 아무튼 헌법재판소에서 법리적 다툼을 하겠다, 이런 의지로 볼 수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뭐 헌재가 빨리 진행해달라 그러는데 본인 코가 석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법원이 이재명 선거법 3심까지 이제 6개월, 그러니까 1심부터 3심까지 6개월이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판결이 먼저냐, 이재명 판결이 먼저냐, 이제 이거거든요. 그것은 역시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물론 기각될 수도 있고 인용될 수도 있는데, 인용될 경우에는 그로부터 또 2달 이내에 대통령 선거 치러야 되니까 그 대통령 선거 날짜하고, 쉽게 말하면 조기 대선을 치른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대통령 선거 날짜하고 이재명 선고 날짜하고, 선거 날짜가 먼저냐 선고 날짜가 먼저냐, 이제 이겁니다. 지금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2심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이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6개월 동안 심의를 하면은 빨라야 7월쯤에 조기 대선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이제 뭐 5월쯤에 치르기를 바라는 민주당 쪽의 기대도 있겠지요만은,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기한 6개월을 최대한 활용하겠다. 이제 이런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변수를 빨리 없애야 된다. 이제 이런 건데 어쨌든 한국 정치의 향방은 사법부의 시계에 달려 있다. 우리 정치가 생 난리를 쳐도 야단 법석을 요동을 쳐도 사법부의 시계는 돌아간다. 째깍 째깍 째깍. 예전에 군 생활할 때 뭐뭐 뺑이를 쳐도 국방부의 시계는 돌아간다. 그런 말도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그 검찰 선배인 김홍일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 전 방통위원장이기도 했죠. 이제 그분을 비롯해서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피청구인 자격으로 헌법재판소의 대법정에 나가서 자신을 변론하겠다. 뭐 이런 의지도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입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뭐냐? 그 앞선 박근혜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 탄핵 소추의 혐의가 내란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입니다.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는 것에 해당이 안 됩니다. 따라서 내란죄 수사는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닌 말로 긴급 체포, 구속 이런 이야기를 야당이 자꾸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가능해요. 내란죄의 경우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긴급 체포, 구속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재명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왜? 이재명의 발목을 잡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긴급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정지가 됩니다. 그 우리나라 아니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에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그래서 헌재의 심판이 정지가 되면 최대 6개월이 아니라 7개월, 8개월, 9개월 계속 정지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면 자, 형사재판은 어떻게 됩니까? 내란죄의 형사재판도 대법원까지 가야죠. 지금 검찰, 경찰청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뭐 참고인들 불러서 하고 뭐 윤석열 대통령도 와라 소환장 보냈다면서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안 갔다면서요. 그래서 뭐 2차 소환을 한다, 뭐 체포를 한다 그렇게 떠들고는 있지만 법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윤석열 대통령을 가령 끝끝내 불렀다. 또 뭐 아닌 말로 체포까지 했다. 그래서 수사를 했다. 그래서 기소를 한다. 기소를 하면은 1심 판결까지 1년이 걸립니까? 2년이 걸립니까? 그로부터 항소심이 있어야 되죠. 그로부터 대법원 판결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이것은 탄핵 심판과는 달리 대통령이 직이 유지가 된다. 대통령의 직이 유지가 되면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 기한이 길어봤자 6개월 정도였는데 그게 아니라 아닌 말로 1년이 더 갈 수도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판결도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움츠고 뛸 수 없는 그런 트랩에 딱 갇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입에서 최근에 검찰 수사 빨리 하라
경찰 수사 빨리 하라 이런 말 안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검찰 수사와 경찰 수사를 빨리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가령 뭐 체포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정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비록 감옥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직위 유지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의 직위 유지가 되면 조기 선거, 조기 대선은 하세월이 되는 겁니다. 언제 치러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재명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래서 오로지 이재명 입에서 탄핵 심판 빨리 하라, 탄핵 심판 빨리 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탄핵 심판의 사유가 내란죄거든요. 내란죄는 검찰과 경찰 수사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 두 개가 검찰 경찰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서로 충돌을 한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간 싸움은 시간 싸움인데 묘하게 둘이 얽혀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